노조 울산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같은 부지의 일반 아파트와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8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회사의 제시안이 없으면 중대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사실상 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8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오는 주말과 휴일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노조가 임대료 인상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혁신도시 등 일부 공사 현장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중구 우정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이 멈춰서면서 기초공사인 덮하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설기계 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건설사는 후속 공사까지 지연될까 애가탑니다. 가지고 있는 자체 공정에 대한 공개가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은 뒤에 후속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인 공정은 밀리게 돼 있죠, 이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울산 건설기계 노조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운전자 등 1000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은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유가 인상에 맞춰 적정한 임대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별로 협약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유류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도 현장에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건설기계 노조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가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레미콘 차량까지 투쟁에 동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조합원의 비율은 20% 정도지만 비조합원도 작업에 참가하지 않은 곳이 많아 곳곳에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시작된 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신항만 공사 현장 등에도 차질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회사의 제시안이 없으면 중대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사실상 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9차 임금 협상에서 임금과 별도 요구안 주간 연속 2교대에 대한 회사의 제시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 협상 결렬 선언 등 투쟁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가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자체 협상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여름 휴가 전 타결에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던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통해권에서 나온 지문 이외에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거한 지 28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 CCTV에 찍힌 용의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고속도로 통행권의 지문을 감식해 이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 다단계 업체가 높은 수익을 미끼로 8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만 무려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공짜 사료를 대는 곳이 있어 막대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한 양돈 업체. 사무실로 찾아가니 유명 양돈 회사 간판만 있을 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공짜 사료는커녕 양돈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고 투자금만 챙긴 다단계 업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달 투자금의 4%, 소개자에겐 2%의 배당금을 준다며 문어발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금리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업체는 이름이 같은 양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실제 돼지 농장과 사료 공장을 견학시키기도 했습니다. 1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쌈짓돈을 넣은 서민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다달이 나오는 배당금에 혹해
초기 투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넣기도 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80억 원. 옆에 사람이 막 나를 웃기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할머니들은 소액이죠. 그 전재산 모두 자금이거든요. 5월 22일에 넣었는데 5월 29일 날 알게 됩니다. 대표는 그 앞에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도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업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투자 약정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지점을 둔 이 업체는 지난달 중순 울산의 대표자들이 잠적했습니다. 그분들이 사기를 당한 건 만약한 맞습니다. 그걸 안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막아줘야 되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업체의 유사수신 혐의가 일부 드러났다며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같은 부지를 놓고 일반 아파트와 주택조합 아파트가 동시에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둘 중에 먼저 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라는데 조합원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토지 구획정리지구. 시공사인 모 업체는 공사대금 대신 받은 2일대 채비지 22,000제곱미터에 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1인당 200만 원. 하지만 이 부지는 지난해 8월 조합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울산시에 계획 승인이 접수된 곳입니다. 동일한 업체가 명의만 받고 같은 부지에 조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등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 건립 승인이 나면 주택조합을 철회하고 조합원이 구성되면 일반 아파트 건립을 철회하는 식의 편법입니다. 조합이 나중에 추진하다가 그 상황이 그림을 거래가 벨트사대가 안 되었을 때는 소유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원 창립총회를 열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인가를 받은 뒤 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무시됐고 조합원 모집에 투입된 근로자들 임금 1억 원도 체불됐습니다. 매출 외인 개념으로 봐서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근데 그 1억도 해결 못하는 회사가. 주택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를 한 근로자들은 현재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업주의 과욕이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가 SK건설의 자회사로 울산대공원 조경을 맡았던 SK임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SK는 인재보국의 기업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SK임업을 지주회사가 직접 보유하기로 했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과 해운항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울산항만공사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마스코트 고누비 인형과 요술풍선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관람객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 복지재단의 행복주식회사와 장애인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를 계기로 행복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물품을 납품받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로서 의무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은행은 울산 영업본부에서 울산 지역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이 자리에서 유럽발 재정 위기로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먼저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던 북구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홀로 규제로 예상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법원 판결마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에 2차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실시한 북구. 하지만 다른 구군이 시행을 늦추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북구의 대형마트 휴업날, 인접한 중구 대형마트와 규제 대상이 아닌 농협 아나르마트 배만 불린 셈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구는 울산시와 다른 구군에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윤종호 북구청장은 조만간 북구의 의원들을 만나 조례 개정안 시행을 잠정 중단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접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일선구청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전면 규제를 촉구하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57%가 넘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울산 지역 중소상인들은 울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형마트 규제에 나선 북구. 하지만 나홀로 규제라는 부담 때문에 이제 규제를 접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와 부산시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정부와 전문기관,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안전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고리 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내일 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다음 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어제 공연에서는 JK 김동욱의 사회로 인기 가수 이영현이 출연해 조금씩 멀어지네요와 시간은 등의 히트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경쾌한 음악의 선두주자 이한철이 흘러간다를 들려주고 트럼펫 연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출연해 삘소굿 등을 연주했습니다. 마란양이 한 골을 넣고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울산현대가 포항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5위인 울산현대는 어제 저녁 문수구장에서 열린 K리그 18라운드에서 포항을 3대1로 꺾고 상위 그룹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낮 2시 15분 UBC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울산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는 골프 연습장 340개, 수영장 16개 등 모두 1,475개로 인구 10,000명당 평균 13개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000명당 11개인 서울과 9개인 부산보다 많은 것으로 울산 시민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